안녕하세요. 박철아 정치입니다. 네, 미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분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의 대전환이 뿌리를 내리면서 꽃과 열매가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계신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과 통찰력을 존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원은 하지 않고 간섭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크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문화정책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애국적인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그런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이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공동체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며칠간 여유가 있으니까 외교적 프로토콜을 잘 숙지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오타가 나서 또 국제적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전용기도 없고 그리고 또 수행원도 극히 제한적이고 아마 없다시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제적으로 그런 국제적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키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등과 관련해서 송영무, 이석구, 임태훈 등 관련 인사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도 현찬을 파내 또다시 전 정부를 향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부디 국정을 살피는 일에 쏟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문건을 단순 검토 보고서라 말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선결 조치되어야 될 사안은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것일 겁니다. 조현천은 뭐가 두려운지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기소 중지된 사건입니다. 그동안이면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기무사를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는 저희가 담긴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다시 열어제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전신은 보안사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국보위 설치 등 군사반란을 획책 주도했으며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보안사를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지만 생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치공작 댓글 2만여 건을 직접 작성해 정치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을 사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실행하고 계엄령 검토까지 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방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가 있는 기무사에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무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무사 장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조작,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디 망상을 그만 멈추시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습니다. 성남 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후원을 유치하겠습니까?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덮어씌워 기소한 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연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야당에는 없는 제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 63.7%가 여야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선 기간 검찰 캐비넷을 샅샅이 뒤져도 흠잡을 게 없으니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경찰 보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바뀐 정황도 없는데도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자신들의 기존 수사를 뒤집었습니다.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융단 폭격을 가한 게 일주일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한들 윤석열 정권의 민생 무능과 실정 그리고 집권 여당의 내용까지 가릴 순 없습니다.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제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뒤흔들어도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쌀값 폭락의 여파가 올해 생산된 햅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작년 쌀값은 소학기 대비 25% 폭락하며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햅쌀도 작년에 비해 20% 이상 폭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무 배추는 작년 대비 2배, 파와 피망은 50% 이상 가격이 급등했는데 쌀값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농가 소득이 조 단위로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쌀값 폭락과 연달아 닥친 수해로 농민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여당은 또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쌀은 5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식량 안보의 핵심이자 농민의 대표 수입원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2대 민생 법안에 선정하고 입법을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무리 여당 내용이 복잡해도 더는 쌀값 정상화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민생우선 실천단 쌀값 정상화 TF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등에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법안 1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선제적 쌀 생산 조정제도 제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들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우리 농민과 농촌 사회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